안녕하세요. 물리학 실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파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파동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과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이 수직인 파동을 우리는 횡파라고 했었고,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과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이 평행한 것을 우리가 종파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굴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굴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 거예요. 교과서를 203쪽을 펴고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자, 지금 여기 그려진 평행하게 그려진 이 선이 바로 매질의 경계예요. 매질의 경계라는 말은 이 경계를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의 매질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우리 물을 볼 수 있겠네요. 즉 여기가 수면이고 밑에 쪽이 물이라는 매질로 채워져 있고 위에 쪽은 공기라는 매질로 채워져 있는 이런 상황과 비슷한 것이라고 머릿속에 그리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의 매질에서 다음 매질로 파동을 진행을 시킬 거예요. 간단히 생각하면 공기에서 물로 빛을 비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매질의 경계 위쪽에 있는 매질을 1번 매질, 매질의 경계 아래쪽에 있는 매질을 2번 매질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개념을 도입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굴절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이 진행할 때 매질에 따라 진행 속력이 다른데 그 속력이 느려지는 정도를 우리가 굴절률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굴절률이 큰 매질일수록 파동의 진행 속력이 어떻다? 더 느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계 위쪽 1번 매질의 굴절률을 N1, 2번 매질의 굴절률을 N2라고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듯이 하나의 파동이 지금 진행하다가 굴절이 일어났을 때 위쪽을 입사광선, 아래쪽을 굴절광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매질의 경계에 수직인 선, 법선을 하나 그은 다음 법선에서부터 입사광선까지의 각도를 입사각, 법선에서부터 굴절광선까지의 각도를 굴절각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의 빛이 진행하고 있을 때 우리가 굴절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동일한 파동이 옆에 또 하나 진행한다고 볼게요. 똑같은 빛이 또 오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똑같은 빛이. 자, 그렇게 되면 같은 광원이라고 하는 건 빛을 내는 물체가 될 거예요. 그 광원으로부터 지금 두 개의 광선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같은 광원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광선 사이에 이렇게 수직선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수직인 선, 두 선에 정확히 수직인 선. 한 가지를 추가적으로 얘기해주면 지금부터 하는 그 과정은 수학적인 사고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정을 정확히 다 머릿속에 넣을 필요는 없고 이러한 과정으로 굴절의 법칙이 나오는구나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적 흐름만 이해를 하고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요 과정, 요것이 나오는 과정을 전부 다
내가 뭐 혼자 다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아직 없어요. 알겠죠? 자, 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자, 이렇게 수직을 내린 이유는 같은 광원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지금 이 지점과 이 지점까지 각각의 광선이 왔을 때 같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광선이, 이 위쪽 광선이 요 거리만큼 진행하는 동안 아래쪽 광선은 동일하게 요 거리만큼 진행하게 될 거예요. 왜? 지금 여기도 똑같이 수직인 선을 내렸죠. 그래서 요 밑에 부분 2번 매질에 대해서 아래쪽 광선과 위쪽 광선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일치하고 여기도 일치하니까 마찬가지로 요 위쪽 광선이 그림과 같이 진행하는 동안 아래쪽 광선은 비교적 조금 진행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진행한 거리를 찾아볼 거예요. 자, 먼저 우리는 1번 매질에서의 요 광선, 빛의 속력을 우리가 V1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거리, 물체의 이동한 거리는 속력과 시간을 곱한 것과 같다라고 했었죠. 우리 이전에 배웠을 텐데 다시 한번 어떤 물체가 어떤 파동이 같은 거죠. 동일한 속력으로 진행할 때 그 물체가 또는 파동이 이동한 거리는 속력과 이동 시간, 속력과 시간을 곱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 부분 1번 매질에서 진행한 요 거리는 1번 매질에서의 속력이란 뜻으로 V1이라고 써줄게요. 1번 매질에서의 속력과 그 매질이 진행한 시간을 곱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방금 얘기했지만 요 광선이 이만큼 이동한 동안 밑에 광선도 요만큼 이동했어요. 즉 이동 시간이 어때요? 똑같아요. 따라서 밑에 요 길이는 2번 매질에서의 진행 속력 V2 곱하기 이동 시간 똑같이 T가 되겠죠. 자, 이렇게 찾을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럼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 각도를 잠깐 볼게요. 자, 여기 입사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수직인 선을 내렸으니까 요 부분의 각도를 내가 예를 들어 알파라고 한다면 입사각과 알파를 더하면 90도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법선이 경계와 수직이기 때문에 알파를 제외한 요 부분, 자, 각도 뭐가 될까요? 마찬가지로 입사각이 되겠죠. 똑같이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니까. 자, 요쪽도 똑같이 보도록 할게요. 밑에 자, 여기 굴절각이 있어요. 자, 여기 굴절각이 있으니까 자, 나머지 부분 자,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여기 나머지 부분을 내가 예를 들어 베타라고 한다면 굴절각과 베타를 더하면 90도가 되겠죠. 따라서 이 삼각형에서 요쪽 요 각도는 뭐가 될까요? 바로 굴절각이 되겠죠. 왜? 삼각형 내각의 합은 몇 도? 180도. 근데 여기 이미 직각삼각형이라서 90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베타와 요 각을 더해서 90도가 돼야 하기 때문에 요 미지의 값은 굴절각이 된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어디에 주목을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위쪽에 있는 요 삼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요 삼각형을 지금부터 자세히 주목해서 볼게요. 자, 먼저 밑에다가 그려볼게요. 자, 먼저 위에 있는 삼각형을 요 놈을 잡아서 돌려서 논다라고 생각하면 자, 이 삼각형 어떻게 그려지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이쪽 각도가 90도가 될 거고 돌려서 놨으니까 여기가 V1T라는 길이를 가질 거예요. 자, 그리고 요 각도가 바로 입사각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빗면의 길이는 우리가 하나 그냥 설정해 줄게요. 소문자 L로 설정해 주도록 합시다. 여기는 소문자 L이에요. 자, 우리 삼각함수를 이용할게요. 자,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자, 사인 입사각. 자, 사인 입사각은 어떻게 돼요? L분의 V1T가 되겠죠. L분의 V1T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 밑에 있는 삼각형을 보도록 합시다. 자, 밑에 있는 삼각형. 밑에는 삼각형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밑에 있는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잡아서 돌려서 놨다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V2T가 될 것이고, 자, 위에 있는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와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어때요? 같아요. 지금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L로 써줍시다. 소문자 L로. 그리고 굴절각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두 번째 삼각형을 이용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인 굴절각을 알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사인 값이니까 L분의 V 자, 미안해요. 지금 선생님이 수업을 학교에서 찍고 있어서 학교 종소리가 같이 들어갔네요. 그거 같이 감안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마찬가지로 사인 굴절각의 값을 찾으면 L분의 V2T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요 위에서 구한 것을 1번씩 그리고 밑에서 구한 것을 2번씩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우린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자, 2번씩 분의 1번씩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좌변 2번씩의 좌변 사인 굴절각 분의 1번씩의 좌변 사인 입사각의 크기는 자, 이제 우변을 봐야겠죠. 자, 우변 2번씩의 우변 L분의 V2T가 될 거고 1번씩의 우변 L분의 V1T가 될 거예요. 자, 요거는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번분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것을 곱하고 어디로? 분모로.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것을 곱해서 분자로 넣어 볼게요. 그러면 요거를 곱하면 V2T 곱하기 L이 될 거고 분자는 V1T 곱하기 L이 될 거예요. 따라서 공통인 T와 L이 소거 될 거고 결국은 뭘 알 수 있어요? 사인 굴절각 분의 사인 입사각의 크기가 V2 분의 V1이 된다라는 뜻이죠. V2가 뜻하는 건 뭘까요? 2번 매질에서의 파동의 속력. V1은요, 1번 매질에서의 파동의 속력을 얘기하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알아보고 두 번째로 파동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파동을 그래프로, 그림으로 표현할 때 가로축과 Y축, 세로축을 보고 총 두 가지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그냥 파동의 그림을 마치 사진 찍은 것처럼 멈춰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하나는 또 뭐였죠? 매질의 특정한 지점을 잡고 그 매질의 특정한 지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낸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위치에 따른 변이 그래프가 됐었고 하나는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가 됐던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먼저 우리 여기서는 누구를 다시 볼 거냐면
위치에 따른 변위 그래프예요. 위치에 따른 변위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파동의 모양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수면에 파동을 만들고 옆에서 수평면에서 정확히 사진을 한번 찰칵 찍었을 때 그 모양, 그 모양이 위치에 따른 변위예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면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 파동이 이제 진행을 쭉 똑같이 할 텐데 요 반복되는 이 끝에서부터 정확히 한 번 진동하는 요 지점까지의 길이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죠? 파장이라고 불렀어요. 파장. 요 파장은 우리가 보통 문자 람다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내요. 우리가 속력을 V라는 기호를 쓰듯이 파장은 람다라는 기호를 써요.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요 파동의 속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요 파동의 속력. 자, 아까 얘기했어요. 어떤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일 때 그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속력과 시간을 곱한 것과 같다라고 했었죠. 그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물체의 속력은 그 물체가 이동한 시간분의 그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해주면 속력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파동의 속력을 알기 위해서 이 파동이 한 번 이렇게 똑같이 한 번 진동하는 요 길이만큼 이동한 걸 기준으로 찾아볼게요. 자, 그렇다면 파동의 속력 한번 봅시다. 한 번 진동을 기준으로 찾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한 번 진동하는데 파동이 걸린 시간은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주기라고 부를 거예요.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자, 마찬가지로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데 이동한 거리. 한 번 진동하는데 이동한 거리 얼마예요? 바로 파장이죠, 파장. 그래서 우리가 파동의 속력은 주기, 그 파동의 주기분의 파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했던 거 한번 보면 자, 앞에서 했던 걸 이용해서 좀 봅시다. 2번 매질에서의 파동의 속력 분의 1번 매질에서의 파동의 속력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V2 즉 2번 매질에서의 파동의 속력은 2번 매질에서의 파동의 주기분의 2번 매질에서의 파동의 파장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요걸 이용하면 V1은 주기 1번 매질에서의 주기분의 1번 매질에서의 파장 람다 1이고 V2는 마찬가지로 2번 매질에서의 주기분의 2번 매질에서의 파장이에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지금 두 광선이 위에 쪽과 아래 쪽에서 같은 빛이에요. 같은 빛이 그냥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기랑 요 주기는 같은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주기분의 뭐가 되고 람다 2 2번 매질에서의 파장이 되고 마찬가지로 얘는 주기분의 람다 1 1번 매질에서의 파장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똑같이 주기 똑같으니까 지워줄 수 있으면 결국 뭐가 나와요? 2번 매질에서의 파동의 속력 분의 1번 매질에서의 파동의 속력의 크기는 2번 매질에서의 파장 분의 1번 매질에서의 파장과 같다라는 결론이 이렇게 하나 나오죠. 자, 지금 저번에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수업 시작에서 분명히 얘기했지만 얘들아 지금 하는 이 과정은
여러분한테 그냥 논리적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논리적 흐름이 중요한 거고 수학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결과에 주목을 하고 과정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막 이렇게 푸는 걸 직접 요구하진 않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개념인 바로 굴절률이라는 개념이에요. 굴절률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파동이 또는 뭐 어떤 빛이 매질이 바뀌면 느려지는데 또는 빨라지는데 그 느려지는 정도를 나타냈다라고 해요. 그래서 빛을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빛이 운동할 때, 빛이 진행할 때 어떤 매질에서 진행할 때가 가장 빠를까요? 공기 중을 이동할 때가 빛이 가장 빠를까요? 아니면 물 속에서 빛이 이동할 때가 가장 빠를까요? 어디가 제일 빠를까요? 바로 진공에서가 가장 빠릅니다. 즉 우주 공간에서 빛이 가장 빨라요. 진공이 뭔데요? 진공은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은 공간이죠. 자, 그래서 이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은 공간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우리가 보통 광속 C라고 나타내는데 그 광속을 기준으로 종이 한 번 더 칠 것 같아요. 잠깐만. 광속 C 오늘 수업 굉장히 힘드네요. 자,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이 광속을 C로 잡고 그 진공 상태의 우리 굴절률을 1로 기준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타낼 때 이건 약속한 값이에요. 뭐 선생님 어떻게 해줄 수가 없네. 이건 약속한 값이라서 굴절률 어떤 매질에서의 굴절률에다가 그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을 곱한 값이 뭐가 되게? 광속, 어디에서의 광속? 진공에서의 광속이 되게끔 해줬어요. 그래서 굴절률 우리가 n이라고 나타내죠. 이 n은 특정 매질, n이라고 한 그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 분의 진공에서의 속력 C로 나타낼 수 있어요. 요거는 약속을 해준 거라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써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요거를 보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보면 자, 아까 V2분의 V1의 값을 조금 다르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왜? V라는 값은 여기로 넘어가면 V는 다시 써줄까? 자, 이걸 이용하면 어떤 특정 매질에서의 속력은 그 매질의 굴절률의 진공에서의 속력을 나눈 거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럼 V2는 N2분의 C로 나타낼 수 있고 자, N1분의 C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나타내면 정리하면 C가 지워지고 N1분의 N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한 결과를 정리하면 자, 요것과 요거를 요 세 가지를 다 묶어서 정리하면 따라서 우리가 이를 굴절의 법칙이라고 해요. 자, 교과서 가장 아까 203쪽 가장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자, 이거를 나타내면 자, 이제 이 세 개의 식을 묶어 봅시다. 하나로. 자, 굴절의 법칙은 먼저 V2 분의 V1의 크기는 뭐와 같다?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람다 2 분의 2번 매질에서의 파장 분의 1번 매질 파장의 비율과 같고 자 그리고 또 뭘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여기 굴절률로도 나타낼 수 있었죠. V2분의 V1은 N1분의 N2와 같고
자, 그 다음 또 이렇게 사인 삼각함수를 이용해서도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인 굴절각 분의 사인 입사각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굴절의 법칙이 나오는 과정을 우리 약간 수학적 스킬을 이용해서 한번 해봤어요. 요 과정에서 들어간 뭐 이렇게 구하는 것 아니면 뭐 어떤 한 번 진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파동의 속력을 구하는 이 과정에 들어간 논리적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뭐 수학적으로 하는 건 나중에 뭐 요구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런 논리적 흐름, 중간중간에 들어간 물리적 사고를 중심을 두고 이해하는 거에 초점을 두면 되고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물리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면 안 됩니다. 왜? 외우면 너희가 외울 게 너무 많아져요. 외우면 안 되고 항상 핵심이 되는 것만 기억해서 여러분이 이해해서 풀어내야 됩니다. 오늘이 5월 20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고3들이 학교에 지금 처음 등교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찍다가 종소리가 나는 시간을 계산하지 못했어요. 수업을 듣다가 종소리에 놀란 사람이 있다면 정말 미안하고, 선생님이 다음부터는 좀 그 수업 시간 피해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며칠 뒤면 직접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직접 만나면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하지 못했던 것들 잘 모아놨다가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하면 선생님이 기쁜 마음으로 잘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